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4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7시 41분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번역 작업을 하다가요. 일이 너무 하기 싫어갖고 유튜브를 보다가 좀 열받는 일이 있어갖고 이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제 유튜브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 이 재생 목록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77 적분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제가 인티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folder 하고요.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78 이렇게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078 이 폴더에서 changes.cpp Ctrl B 제가 1월 30일 이후로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못했습니다. Ctrl Enter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void integer factorization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었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놓고요. 컨트롤 홈을 누르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접어 올리고 여기에 include cpg prime numbers 말 그대로 소수 알고리즘입니다. 네임스페이스 C Programmers Group Prime Numbers 그래갖고 CPG Prime Numbers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CPN은요 CPG Prime Numbers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 이름입니다. 다시 컨트롤 엔드 하고요. 이 함수에서 cpn c prime 롱롱 primes라는 c prime 클래스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요. primes에서 멤버 함수가 있는데 build primes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1000이고요. 이렇게 하면 100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std cout primes report라는 멤버 함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문자입니다. cpg and l 제가 여기에 오타를 쳤는데요. d 수정하고요. 이 부분을 1000만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말은 generate prime numbers less than 10 million 이런 뜻입니다. 1000만보다 작은 소수를 생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auto n은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3 세미콜론 하고요. 그냥 아무렇게 숫자를 곱한 겁니다. std cout n은 n cpg and l 하고요. auto factors 이 prime numbers 속에는 멤버 함수가 있는데요. factorize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n을 보내면요. 이 숫자 n을 소인수 분해해 줍니다. std cout factors of n 이렇게 하고요. 이 factors를 출력해 봅니다. cpg and l이고요. 그 다음에 이 n을요 나머지 없이 나눌 수 있는 약수를 구해 봅니다. auto divisor는 역시 primes에서 divisor라는
멤버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n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divisors of n divisors를 여기다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다 만들었고요.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078 Green Theorem CL SED C++20 EHSC 파일 이름은 changes.cpp fem.exe hit 엔터를 치면요 빌드가 되었고요. cls m 해보면 제가 이거를 잘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여기에서 1000만보다 작은 최대 소수는요 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66만 4579개의 소수가 생성되었고요. 그러니까 1000만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가 66만 4579개라는 거고 이 개수만큼의 소수로 이 범위까지 그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n을요 소인수 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값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인수인데 여기 안 들어있잖아요. 제가 알고리즘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겠죠. 왜 이게 올바른 연산을 못하냐 그러면요 오버플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LL 롱롱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실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빌드하고요 CLS M을 해보면요 이제 무슨 숫자가 잔뜩 나타났는데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러한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3의 3승, 5의 4승, 7의 2승, 11의 2승, 13 이렇게 소인수 분해된다는 거고요. 이 숫자의 약수를 모두 나열해보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갖고 맨 끝에 이 숫자까지가 모두 약수란 뜻입니다. 끝에 500으로 나왔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비교해보면 n이 5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n의 약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부터 이런 정수가 주어지면 소인수 분해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중학교 1학년 되면 이런 소인수 분해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 부분에서 이런 소인수 분해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런 정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다항식을 다룰 때 나머지 정리 그래갖고 이런 정수 연산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만약에 이런 소인수 분해가 실생활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은 수학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정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인수 분해가 결코 만만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줬을 때 그걸 이렇게 소인수 분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낸다면요. 여러분들은 현대 문명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저 영어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 영어 유튜브 채널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Numerical Analysis 섹션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요. 맨 끝에 크립토그래피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크립토그래피 플레이리스트에서 제가 18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여기에서 촬영 날짜를 보면 6년 전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Prime Number Theory and Algorithm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에 나오는 제 동영상은요. 모두 제가 만들어낸 RSA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소스 코드를 보고 만든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제가 수학적 이론을 연구해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Complete RSA 알고리즘 in C++. 이거를 클릭해 보면요. 6년 전에 제가 이 RSA 알고리즘을 완성해 갖고 이 동영상에 올렸는데요. RSA 알고리즘 구현하는 모든 과정이 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The RSA 알고리즘 2 그래갖고 3년 전에 소스 코드를 한번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에피소드 029 이 링크를 누르면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눌렀는데요. 29번 이 압축을 풀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 078 그린 티오렘 이 속에다 붙여놓고요. 이 폴더 속에 들어가 보면 톡 플레이 펀 매스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여기에 솔루션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로드가 되는데요. 이거 제가 옛날 마이크로소프트 C++로 만들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OK를 누르고요. 이 솔루션에서 017 RSA 데모 이거를 누르고요. Set as Starter Project를 누르고 이 속에 보면 RSA 데모 source.cpp 이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Ctrl F5번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Input text to encrypt 그래갖고 암호화할 텍스트를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이렇게 대충 쓰고요. 엔터를 눌러보면 이 한글로 된 텍스트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지고요. 이거는 암호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글 텍스트를 암호화해서 다시 복호화한 겁니다. 암호를 다시 풀어서 한글로 나타낸 건데요. 물론 I love Korea, 대한민국, 만만세 이렇게 한글과 영어를 섞어도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암호화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상대방은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다시 복호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서로 전달하는 체계가 RSA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린 이런 정수를 인수분해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배운 정수의 소인수 분해는 현대 문명의 가장 큰 축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암호화 기법은 기본적으로 RSA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7년도 인천대 수학과에 입학했는데요. 수학과 동기 중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친구가 아는 체는 또 엄청 해요. 엄청 하면서 한 번은 저한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막 떠드는 겁니다. 그 친구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국가에서 양자 컴퓨터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첫 번째 목표가요. 존나리 큰 정수가 주어졌을 때 이 정수를 존나리 빨리 소인수 분해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서 n은 작은 정수이지만 암호화에서 사용되는 정수는 256, 512, 1024 자릿수가 엄청난 정수입니다.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아주 작은 정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암호화에서 사용하는 정수는 자릿수가 1024, 1000자리가 넘습니다. 그런 정수는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소인수 분해 못해요.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으면 암호를 깰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되면요, 복소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복소수를 배울 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3차 다항식,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한근을 오메가로 나타내고요. 그 3차 방정식의 한근 오메가의 주기성 그리고 대칭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거는 거의 시험에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 복소수가 실생활에 쓸모가 없는 거라면 그런 복소수를 왜 배우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수학을 왜 가르치겠습니까? 3차 방정식의 한근 오메가는요, 주기성과 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게 FFT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 교육을 잘 받으면 FFT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FFT 알고리즘이 없으면 현대의 전자통신은 물 건너 갑니다. 수학이 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그냥 병신이다.